이 사람이 감히 날 독살하려 했단 말이오!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절대로 입 다물어! 이 죄인을 당장 끌어내! 맨발로 내쫓아!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비녀가 뽑혀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치마가 찢어지고 버선이 벗겨졌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한 말씀만. 그녀는 마당 바닥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무릎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도록 서방님, 문지방을 붙잡았지만 말씀만. 소용없었습니다. 퍽, 서방님, 대문이 닫혔습니다. 촉적산 바람에 맨발.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눈을 가렸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한밤중이었습니다. 3년을 바쳐 시부모를 간호한 며느리. 단 하룻밤 만에 독살범이 되어 짐승처럼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그녀가 비단 가마를 타고 그 대문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팔도에서 가장 큰 약재 상단의 안주인이 되어서 마님 강진사댁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사옵니다. 대체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담처자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뜨거워지는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놀던 시절. 전라도 남원 땅 깊은 산골짜기에 만득이라는 머슴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밤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만 쓸쓸하게 들려오는 그곳에서 만득이는 옹기를 구워 장터에 내다 팔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어느덧 40을 훌쩍 넘겨 머리카락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만득이의 얼굴은 못생겨도 아주 못생겼습니다. 코는 주먹코에 눈은 짝짝이었고 이마에는 어릴 적 멧돼지에게 받쳐 생긴 흉터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도깨비 만득이라 불렀고 처녀들은 그를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며 피했습니다. 부모님은 만득이가 장가가는 모습도 보지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가진 것이라고는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낡은 움막 한 채와 옹기 굽는 가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마을 처녀들 그 누구도 이 깊은 산속 못난이 머슴에게 시집 오려 하지 않았으니 그는 늙도록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득이는 천성이 착하고 우직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산이 주는 대로 먹고 하늘이 정해 준 대로 사는 것을 낙으로 삼으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달림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나도 저 달림처럼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을까? 허허로운 웃음만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런 만득이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은 그해 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어느 날 만득이가 장터에 옹기를 팔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갯마루에서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노스님은 해진 가사를 걸치고 발이 부르트도록 먼 길을 걸어온 듯 했습니다. 만득이는 망설임 없이 지게를 내려놓고 품에서 보리 주먹밥을 꺼내 노스님께 건넸습니다. 스님, 배가 고프시지요. 변변찮지만 드십시오. 노스님은 주먹밥을 받아들고 만득이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네. 그런데 시주는 참으로 복받을 상이로구먼. 만득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스님, 놀리지 마십시오.
저는 보시다시피 마을에서 제일 못난 놈입니다. 장가도 못 가고 평생 혼자 살 팔자입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복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이야. 다만 명심하거라. 하늘이 주는 복은 욕심 없는 자에게만 머무르는 법이니라. 만드기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길을 떠났고 만드기는 한참을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 무슨 말씀이신지. 만드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 지게를 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운명을 예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만드기가 사는 산골 마을은 20가구 남짓한 작은 동네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300년 묵은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품앗이를 하거나 소문을 나누곤 했습니다. 마을에서 만드기를 가장 업신 여기는 자는 이거복이라는 사내였습니다. 거복이는 마을에서 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 자로 항상 만드기를 볼 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도깨비 만드가 오늘도 그 못난 옹기 팔러 가느냐? 그러고도 장가는 갈 수 있겠느냐? 만드기는 대꾸 없이 묵묵히 지게를 졌습니다. 거복이의 아내 금순이도 입이 험하기로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아이고, 저 꼴 좀 봐. 저런 놈한테 시집갈 여자가 어디 있겠어. 평생 혼자 살다 죽겠네. 마을 아이들까지도 만드기를 보면 도깨비 아저씨라며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산에서 딴 머루를 나눠주며 웃음 짓곤 했습니다. 마을의 어른인 박영감만이 만드기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만드가, 내 마음씨가 산골 옹달샘처럼 맑구나. 언젠가 하늘이 알아줄 날이 올 게다. 영감님, 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만드기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마에 불을 지피고 흙을 빚어 옹기를 만들었습니다. 점심때쯤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고 저녁에는 혼자 보리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밤이면 움막에 누워 별을 세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그 외로움마저 담담히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한편 산 너머 남원 읍내에는 강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진사 댁은 대대로 벼슬을 한 명문가로 99칸 기와집에 하인만 20명이 넘었습니다. 강진사의 외아들 강태수는 3년 전에 혼인을 했는데 그 아내가 바로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윤씨는 원래 한양의 역관 집안 딸로 어릴 적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약초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으며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시집 온 후 윤씨는 병원으로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고 약을 직접 타려 시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꼈습니다. 윤씨야, 내가 진정한 내 딸이다. 태수보다 내가 더 효자로구나. 문제는 강태수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윤씨가 3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것 아니오. 무슨 며느리가 3년이 되도록 얘 하나를 못 낳는단 말이오. 윤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수가 기생 출신의 여자를 첩으로 들였습니다.
첩의 이름은 월향이었습니다. 월향은 얼굴은 예뻤으나 속이 음흉하고 욕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본처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래야 강진사댁의 재산과 땅 문서가 자기 손에 들어올 터였습니다. 저 잘난 척하는 것 좀 봐. 기어코 본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말 테다. 그래야 이 집이 내 것이 되지. 월향은 날마다 강태수의 귀에 독을 불어넣었습니다. 서방님, 본부인 마님이 저를 종년처럼 부린답니다. 서방님, 본부인 마님이 서방님 흉을 보더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윤 씨는 첩에게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예쁜 첩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었습니다. 점점 윤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속이 터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시어머니 간호에만 전념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해 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며칠째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산골짜기 개울물이 범람하여 논밭이 잠기고 다리가 떠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진사댁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감히 날 독살하려 했단 말이오. 강태수가 방문을 박차고 나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에는 작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절대로. 윤 씨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비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날 저녁 윤 씨는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께 드릴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월향이 약탕기에 독초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강태수를 불러 현장을 목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큰일 났습니다. 본부인 마님이 어머님 약에 이상한 것을 넣었습니다. 강태수가 달려와 약탕기를 확인하니 정말로 독초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월향이 몰래 숨겨두었던 독초 봉지가 윤 씨의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월향이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강태수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감히 내 어머니를 독살하려고. 그동안 효부인 척 연기를 한 게로구나.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정말로. 입 다물어. 증거가 이렇게 뻔한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단 말이오. 강태수는 종이 한 장을 내던졌습니다. 여기 있소. 방서요. 오늘부로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오. 방서. 이혼장이었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태수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이 죄인을 당장 끌어내 맨발로 내쫓아 우리 집 문턱을 다시는 넘지 못하게 해. 하인들이 달려들어 윤 씨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비녀가 뽑혀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치마가 찢어지고 버선이 벗겨졌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한 말씀만. 윤 씨는 마당 바닥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무릎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도록 문지방을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방에서 가느다란 비명이 들렸습니다. 안 돼. 며느리를 내쫓으면 안 돼. 병상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일어나려다 쓰러졌습니다. 윤 씨가 절규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하지만 하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처마 밑에 서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퍽. 대문이 닫혔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촉적산 바람에 맨발.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윤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몰락하여 폐가가 되었고 친척 중에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온몸이 젖어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어난 개울물이 윤 씨를 삼켰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정신을 잃기 직전 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인가?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그날 밤 만드기는 움막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장대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이 비가 계속되면 옹기가마가 무너지겠구나. 걱정이 되어 밖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어난 개울물 위로 무언가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눈을 비볐습니다. 저게 뭐지? 사람인가? 번개가 번쩍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빛에 하얀 옷자락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만드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몇 번이나 물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그 사람을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축 늘어진 몸을 업고 움막으로 달려왔습니다. 방에 눕히고 등잔불을 켜자 만드기는 기겁을 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귀한 집 안방마님 같은 여자였습니다. 비록 옷은 찢어지고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지만 그 얼굴은 보름달처럼 곱고 고왔습니다. 만드기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놈이 귀한 집부인을 앞에 두고 있으니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드기는 눈을 질끈 감고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 젖은 겉옷을 벗기고 마른 이불을 덮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차가운 손과 발을 두 손으로 감싸 비벼 체온을 올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떠와 수건에 적셔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않고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자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드기는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정신이 드십니까? 여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투박하게 생긴 사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만드기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부인. 여기는 산골에 사는 옹기장이 움막입니다. 어젯밤 부인께서 물에 떠내려 오시는 것을 보고 건져왔습니다. 해치려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만드기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진했습니다. 여자는 만드기의 눈을 보았습니다. 못생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맑았습니다. 산골 옹달샘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눈이었습니다. 여자는 조금 경계를 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그 순간 어젯밤 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일, 장대비 속을 헤매던 일,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만드기는 어쩔 줄 몰라 우물쭈물했습니다. 우시면 안 됩니다.
물에 빠지셔서 기력이 없으실 텐데 우시면 더 힘드십니다. 서투른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서투름이 오히려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떠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 몸으로 어디를 가신다는 것입니까? 비도 아직 안 그쳤습니다. 며칠이고 여기서 몸을 추스르십시오. 누추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만드기는 서둘러 솥에 물을 올려 미음을 쑤었습니다.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여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변변찮지만 드십시오. 기력을 차리셔야 합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미음을 넘기자 온기가 몸에 퍼졌습니다.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맑은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여자의 몸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이름이 윤 씨라고만 밝혔을 뿐 어디서 왔는지, 왜 물에 빠지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드기도 묻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사연을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몸이 회복되자 가만히 앉아 밥만 축내는 것이 미안하여 움막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귀한 집 며느리가 했던 솜씨라 허름한 움막이 며칠 만에 정갈한 살림집처럼 변했습니다. 만드기가 산에서 돌아와 깨끗이 정돈된 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제 집이란 말입니까? 딴 집에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윤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뿐이라서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불편하다니요. 태어나서 이렇게 깨끗한 방에서 자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만드기는 연신 감탄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같은 보리밥인데 윤 씨가 지은 밥은 달랐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까지 소박하지만 정갈했습니다. 만드기는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난생 처음 먹어봅니다. 윤 씨도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만드기는 문득문득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산으로 올라갈 때 윤 씨가 싸주는 주먹밥. 저녁에 돌아올 때 멀리서 보이는 움막의 불빛. 그것만으로도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니다. 감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만드기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양반집 부인에게 마음을 품다니. 분수를 알아야지. 하지만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조심스럽게 만드기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드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부탁이든 말씀하십시오. 저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밥값은 일을 해서 갚겠습니다. 만드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계시고 싶으신 만큼 계십시오. 밥값이라뇨. 그런 말씀 마십시오. 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드기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만드기의 옹기 가마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만드기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옹기를 빚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만득님, 옹기는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옹기장이셨거든요. 만드기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옹기는 흙의 숨결을 담는 것이라고. 흙을 만지는 손에 욕심이 있으면 옹기가 터져버린다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비우고 빚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약을 다리는 것도 비슷합니다.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약효가 나지 않거든요. 만드기는 신기한 눈으로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께서는 약에 대해 아십니까? 윤 씨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역관이셨는데 한약에도 조예가 깊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세상에 그런 귀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군요. 윤 씨는 옹기 가마를 둘러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만득님, 저기 저 옹기는 왜 따로 놓아두셨습니까? 만드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저것들은 구울 때 금이 가거나 일그러진 것들입니다. 팔지 못하는 것들이지요. 윤 씨는 그 옹기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버리십니까? 버리지요. 어디 쓸 데가 있겠습니까? 윤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만득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십니까? 이 옹기들을 약탕기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금이 간 옹기는 다림을 할 때 열이 고르게 퍼져서 오히려 약효가 좋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약초 조합을 알려드릴 테니 약탕기와 함께 세트로 팔아보시는 것은요. 만드기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득님은 옹기를 빚으시고 저는 약초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 날부터 윤 씨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맨발에 찢어진 옷으로 왔던 그녀가 이제는 집신을 신고 허리춤에 바구니를 차고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이것은 당귀입니다. 피를 보하지요. 이것은 감초입니다. 100가지 약의 두루스입니다. 이것은 작약입니다. 부인병에 좋습니다. 만드기는 윤 씨를 따라다니며 약초 이름을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당귀와 천궁을 헷갈리기도 하고 독초를 약초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윤 씨가 웃으며 알려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을 오르내리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햇살 아래 나란히 걷는 모습이 영락없는 부부 같았습니다. 한 달 뒤 만드기는 새로 만든 약탕기와 윤 씨가 준비한 약재 보따리를 지게에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여 자리를 펴고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옹기장이가 약탕기를 판다니 웃음거리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한 노인이 약탕기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옹기가 심상치 않구먼. 만져보니 숨구멍이 살아있어. 약 다리기에 딱 좋겠구만. 노인은 약재 보따리도 열어보았습니다. 이 약재 조합이 예사롭지 않군. 누가 이걸 만들었느냐? 저희 집 안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만드기는 엉겁결에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안 사람이라니. 아직 혼례도 올리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내 안 사람이다. 내가 평생 지킬 사람이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탕기와
약재를 모두 사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노인이 그 약탕기로 달인 약을 먹고 오래된 기침이 나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입소문은 바람처럼 번졌습니다. 다음 장날에는 만드기의 좌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 약탕기 나도 하나 주시오. 약재도 같이 사야 효험이 있다면서요. 만드기는 정신없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준비해 간 물건이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동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만드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품에는 그동안 옹기백개를 팔아도 벌지 못할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 다 팔았습니다. 전부 다요. 만드기가 소리치며 들어오자 윤 씨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다 팔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인 덕분입니다. 만드기는 흥분하여 윤 씨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화들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그만. 윤 씨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고기를 사다가 구워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만드기네 장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약탕기와 약재 세트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소문은 남원을 넘어 전주, 광주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움막은 기와집으로 변했고 옹기가마도 2개로 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깨비 만드기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들만 영감님이라 불렀습니다. 그해 가을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이었습니다. 만드기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마루로 윤 씨를 불러냈습니다. 부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 씨는 만드기의 심상치 않은 표정에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만드기가 벌떡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못생긴 머슴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부인께서 계신 곳에 눈길도 못 줄 천한 놈입니다. 윤 씨는 놀라 만드기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만드님, 무슨 말씀을? 어서 일어나십시오. 만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저는 부인께서 오신 뒤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인 얼굴이 보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불이 켜진 방이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만드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감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시겠습니까? 평생 굶기지 않겠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부인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윤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만등님, 저는 쫓겨난 몸입니다. 윤 씨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강진사댁 며느리였던 것, 첩의 모함으로 독살 누명을 쓴 것, 방설을 받고 쫓겨나 물에 빠질 뻔한 것. 모든 이야기를 들은 만드기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어찌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저는 죄인의 몸입니다. 만드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죄인이라뇨. 부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입니다. 더더욱 제가 지켜드려야겠습니다. 만드기는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부인 편이 되겠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등님, 고맙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달님과 별님을 증인으로 삼아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윤 씨가 만드기네 집에 온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만드기네 약탕기와 약재는 이제 팔도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전라도뿐 아니라 경상도, 충청도에서까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의 큰 약재상에서도 거래 제의가 왔습니다. 만드기는 마을 청년 10명을 고용하여 옹기를 굽게 했고 윤 씨는 마을 안악들에게 약초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산골 마을 전체가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그 무렵 온 나라에 기침병이 돌았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이 기침을 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만드기네 약재를 쓴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병을 이겨냈습니다. 윤 씨가 조합한 약재에 기침병의 특효인 처방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남원 산골에 기침병 잡는 약재가 있다. 만드기네 약탕기로 달여 먹으면 낫는다더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급기야 한양의 내의원에서 관리가 파견되어 약재 조합법을 문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드기네는 하루아침에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유명한 약재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소문이 강진사대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서방님, 이상한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월향이 강태수에게 달려왔습니다. 강태수의 얼굴은 3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술에 찌들어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 남원 산골에 약재상이 있는데 팔도에서 제일 크다 하옵니다. 그 집 안주인이 3년 전 쫓겨난 그 여자라 하옵니다. 강태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가 살아서 그렇게 됐단 말이냐? 월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뿐이 아니옵니다. 내의원에서도 그 집 약재를 쓴다 하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서 배운 약초 지식으로 장사를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윤 씨의 약초 지식은 친정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윤 씨가 자기보다 잘 사는 것이 배가 아팠습니다. 강진사댁은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윤 씨가 떠난 뒤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장독대는 썩어 냄새가 났고 하인들은 하나둘 도망쳤습니다. 강진사 어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술과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빈 껍데기 기와집뿐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그 여자가 우리 집 비방을 훔쳐 장사를 했으니 그 재산은 원래 우리 것이다. 당장 가서 빼앗아 와야겠다. 월향이 부채질을 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동네 건달들을 모아놓겠습니다. 그날은 만드기네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기침병을 이겨낸 마을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잔치를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인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 북적거렸습니다. 박 영감이 만드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만드가, 내가 참으로 장하다. 착하게 살더니 하늘이 복을 내렸구나. 이제 팔도에서 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구나. 영감님, 모두 우리 안 사람 덕분입니다.
만드기는 윤 씨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말을 탄 사내와 몽둥이를 든 건달 20여 명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자는 강태수였습니다. 흥겹던 잔치판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수가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디 보자. 내 집에서 도망친 죄인이 어디 있느냐?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만드기가 황급히 윤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못생긴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흉터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건달들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산에서 잔뼈가 굵은 만드기의 덩치는 웬만한 장정 2명 몫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남의 잔치판에 와서 행패요. 강태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의 잔치라. 웃기는 소리. 내 집 비방으로 번 돈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이게 남의 잔치냐? 무슨 헛소리요. 우리가 언제 누구 물건을 가져갔소? 강태수가 손가락으로 윤 씨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여자. 내 집 며느리였던 여자가 내 집 재산을 훔쳐서 도망쳤다. 내의원에 납품한다는 그 약재 비방도 원래 우리 집 것이다. 오늘 그것을 받으러 왔다. 월향도 새된 목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맞아요. 저 여자가 우리 집 비방서를 몽땅 훔쳐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가 건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집 안을 뒤져라. 비방서가 있을 것이다. 건달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만드기가 막으려 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몽둥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만등님, 윤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 안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윤 씨가 정성껏 모아둔 약재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건달 하나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리, 이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윤 씨가 약재 조합을 적어둔 책자였습니다. 강태수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봐라, 이것이 증거다. 이 비방서는 우리 집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친정 아버지께 배운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윤 씨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를 묶어라. 관가에 끌고 가서 절도죄로 다스리겠다. 건달들이 달려들어 윤 씨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만드기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습니다. 윤 씨, 윤 씨. 윤 씨는 끌려가면서 쓰러진 만드기를 보았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또다시 모든 것을 잃는 것인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만등님, 미안합니다. 마당에는 깨진 그릇과 쏟아진 약재만이 나뒹굴었습니다. 만드기는 피투성이가 된 채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영감이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만드가, 정신 차려라. 만드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영감님, 윤 씨가, 우리 안 사람이. 며칠 동안 만드기는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윤 씨가 곤장을 맞는 꿈. 윤 씨가 감옥에서 굶주리는 꿈. 만드기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방. 차가운 공기. 만드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저 못생긴 머슴일 뿐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밤 만드기는 홀로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노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복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이야. 하늘이 주는 복은 욕심 없는 자에게만 머무르는 법이니라. 만드기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것. 그가 얻은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바로 윤 씨였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귀한 것을 빼앗기고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만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다. 포기할 수 없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윤 씨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윤 씨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드리는 약을 드시고 기침이 나으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시며 옥비녀를 주셨어요. 만드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 시어머니가 증인이다. 그리고 내의원에서 우리 약재를 쓰고 있다. 그들도 증인이 될 수 있다. 만드기는 박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만드기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강진사댁 시어머니가 윤 씨의 효심을 알고 있다는 것. 내의원에서 윤 씨의 약재를 공식 채택했다는 것. 이것들이 윤 씨의 누명을 벗길 증거가 된다는 것. 박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의원에서 온 관리가 아직 남원에 머물고 있다. 그분을 통해 한양에 상소를 올리면 될 것이다. 만드기는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만드기와 박 영감은 강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강진사댁은 폐가 나 다름없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저는 윤 씨 부인의 남편 되는 사람이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윤 씨가 살아있느냐? 예. 하오나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가에 끌려갔사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려다 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그날 내 손목을 잡았어야 했는데.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다. 나를 독살하려 한 것은 월향이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증언하겠다. 만드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며칠 후 남원관하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문을 듣고 팔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기침병을 고쳐준 은인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소식에 분노한 것이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원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청렴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피고 윤 씨를 데려오라. 윤 씨가 끌려 나왔습니다. 며칠간 굶주리고 곤장을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태수가 의기양양하게 나섰습니다. 원님, 저 여자가 우리 집 비방서를 훔쳐 장사를 했사옵니다. 재산을 몰수하여 주십시오. 원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강태수가 책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 비방서이옵니다. 원님이 책자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때 관아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비켜라. 내의원 관리 납시오. 사람들이 갈라지며 한양에서 온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원님, 한양 내의원에서 왔사옵니다.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의원에서 무슨 일로 오셨소? 이번 기침병 때 효험을 본 약재 조합이 바로 저 윤씨의 처방이옵니다. 내의원에서 공식 채택하여 전국에 보급하였사옵니다. 저 처방은 역관 윤대인의 비방으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옵니다. 강진사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사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가마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시녀의 부축을 받으며 강진사댁 시어머니가 내렸습니다. 어머니! 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원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원님, 저 며느리는 죄가 없사옵니다. 어찌 아시오? 3년 전 독살 사건은 첩월향이 꾸민 것이옵니다. 저 며느리는 3년 동안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제 병이 낫기를 빌었사옵니다. 약을 다려 직접 제 입에 넣어 주었사옵니다. 그런 아이가 어찌 저를 독살하려 하겠사옵니까?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쫓겨나던 날, 저는 병상에서 소리를 질렀사옵니다. 내쫓지 말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사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 제 며느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늙은 것이 목숨을 걸고 증언하겠사옵니다. 관아 앞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시어머니가 직접 증언하잖아. 강진사댁 놈이 거짓말을 한 거야. 원님이 포졸에게 명령했습니다. 첩 월향을 데려오라. 잠시 후 월향이 끌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원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3년 전 약탕기에 독초를 넣었느냐? 월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며느리 방에 독초 봉지를 숨겨놓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때는 기력이 없어 말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월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원님이 포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여자의 짐을 수색하라. 포졸들이 월향의 짐을 뒤졌습니다. 잠시 후 포졸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원님, 독초 봉지가 여러 개 발견되었사옵니다. 월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원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구나. 내가 진범이 아니냐. 월향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강서방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뭐라고? 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월향이 손가락으로 강태수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저에게 본처를 쫓아내면 안방 자리를 주겠다고 했사옵니다. 저는 그 말에 속아 그랬사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내가 혼자서 꾸민 일이 아니냐? 두 사람이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꼴 좋다. 같이 죽고 같이 살던 것들이 악인끼리 물어뜯는구나. 원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씨의 혐의는 무죄로 한다. 월향은 무고죄와 독살 미수죄로 유배에 처한다. 강태수는 아내를 모함하고 무고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죄로 곤장 100대의 재산 몰수에 처한다. 원님,
원님, 제발. 강태수와 월향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곤장 100대를 맞은 강태수는 반죽음이 되었습니다. 월향은 유배 수레에 실렸습니다. 비단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고운 얼굴은 흙먼지, 범벅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윤 씨에게 했던 일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만세, 원님 만세. 원님이 윤 씨의 포박을 풀어주라 명령했습니다. 윤 씨,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이제 자유의 몸이오. 윤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달려왔습니다. 윤 씨, 윤 씨. 만득이었습니다. 그 못생긴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득이는 윤 씨를 와락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윤 씨는 만득이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득님, 고맙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포기하다니요. 당신 없이 어찌 삽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윤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이 늙은 것이 잘못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윤 씨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시어머니는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내가 해주던 약이 그리웠고, 내가 지어주던 밥이 그리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따뜻한 마음이 그리웠다. 시어머니가 만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내 낭군이로구나.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내 진정한 낭군은 처음부터 이분이었어. 만드기는 어쩔 줄 몰라 고개만 숙였습니다. 한편 강태수는 곤장을 맞고 거리에 내쳐졌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거지꼴이 되어 거리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픕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저 사람 강진사댁 아들 아니야. 착한 아내 내쫓고 처백에 빠져 살더니 꼴 좋게 됐네. 탐욕과 배신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만드기와 윤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쑥대밭이 된 집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깨진 옹기를 새 것으로 바꾸고 쏟아진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 영감이 다가와 만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드가, 내 안 사람이 기침병 때 우리를 살려줬다. 이것은 그 은혜를 갚는 것이다.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감님, 마을 분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만드기네 약재상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내의원의 공식 추천을 받아 전국에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큰 약재상이 되었습니다. 원님 판결로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윤 씨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소문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효부가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가 다시 일어섰다는 이야기. 못생긴 머슴이 그녀를 구하고 지켜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급기야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윤 씨에게 정렬을 내리셨습니다. 효부를 기리는 비석이 마을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조선 팔도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3년 전 맨발로 쫓겨났던 죄인이 이제는 임금님께 칭송받는 효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비단 가마를 타고 강진사댁을 찾았습니다. 폐허가 된 대문 앞에서 가마가 멈췄습니다. 가마 안에서 윤 씨가 내렸습니다. 3년 전 찢어진 속적삼 차림으로 쫓겨났던 그녀가 이제는 비단옷을 입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윤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돌아와다오. 이 집에.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새 가정이 있사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버리지는 않겠사옵니다. 윤 씨는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가마에 태웠습니다. 저희 집에서 모시겠사옵니다. 편히 여생을 보내십시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드기네 집은 이제 산골에서 가장 번듯한 기와집이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약초 향기가 그윽했고 마루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드기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마을의 안주인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효자효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떠오른 밤. 만드기와 윤 씨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드기의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부인. 예. 내가 그때 물에서 당신을 건지길 참 잘한 것 같소. 윤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스님 말씀이 맞았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소. 그 귀한 것이 뭡니까? 만드기는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당신이요. 윤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만득님이 제게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못생긴 머슴과 쫓겨난 마님.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복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베풀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고 욕심과 거짓으로 남을 해치면 반드시 벌을 받는 법입니다. 못생긴 외모 때문에 평생 천대받던 만드기. 누명을 쓰고 쫓겨나 죽을 뻔했던 윤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3년 만에 조선 팔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야담처자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